하는 그 중국의 현대사를 아주 요 장표를 보시면은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청나라가 이제 무너지고 이제 그 중국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던 시기인데 그때 1911년에 이제 신해혁명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청왕조가 사라지게 되고 이제 소위 이제 공화국 형태의 틀을 갖추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중국의 공산당이 21년에 창립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당 정부가 이제 주로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그 국민당 정권 하에서 중국 공산당은 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도망도 다니고 그다음에 또 항일 투쟁을 할 때는 또 국민당과 같이 협력해서 싸우기도 했는데 1949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4년 후입니다. 소위 구중국이 아니라 신중국, 새로운 중국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것이 소위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중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그 중국의 공산당 혁명과 신중국 건설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모택동입니다. 마오쩌둥 주석인데 주석은 여러 가지 이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실험도 하고 또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또 중국을 개혁하기 위해서 하는데 1958년에 중국은 당시에 제일 강한 나라는 이제 미국하고 소련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러시아라고 부르는데 이 소련의 그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적인 실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일단 1단계 목표는 영국을 쫓아가자. 그다음에 2단계는 소련이나 미국 같은 강대국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 운동이 소위 그 대약진 운동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무리한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으로 실패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사태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못하게 되니까 많은 그 국민들이 민심이 소요되고 또 정권에 대해서 불만도 많이 생기게 되니까 사상적으로 이것을 극복하자. 그래갖고 제3세계의 기치를 들고 사상개혁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소위 문화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그 어떤 면에서는 그 암흑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학도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 지식인들은 지방, 농촌으로 다 파견이 됐고 지금 시진핑 주석도 그 당시에 대학을 못 가고 저쪽 지방으로 가서 많은 고생을 겪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지식인들은 많은 좌절도 경험했지만 그 좌절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단련시키는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문화혁명도 실패를 하게 되고 중국은 정말 후진국 중에서도 이제 후진국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상당히 그 경제 발전이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오뚜기와 같은 그 등소평이었습니다. 그래서 78년에 이제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을 하고 이때부터 자본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들을 벌이게 됩니다. 상당히 성공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했는데 정치와 경제가 함께 가지 못하고 그런 와중에서 소위 민주주의적인 그런 요구가 분출되게 됩니다. 그것이 89년에 있었던 천안문 사태입니다. 물론 89년의 상황을 우리가 돌이켜본다면 동독과 서독이 나누어서 베를린 장벽을 두고 서로 이제 그 냉전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것이 마침 89년에 무너지게 되면서 소위 미국과 소련의 데탕트 무대 그리고 90년에 들어서는 소련조차도 붕괴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런 혼동기에 중국 역시 천안문 사태를 경험하게 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개혁 개방을 해야 되겠다라고 내세우게 돼서 92년에 이제 시진핑이 광동성을 중심으로 한 이 남쪽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개혁 개방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실 중국 경제는 놀라울 만한 발전을 경험하게 되고 97년에 덩샤오핑이 사망을 하게 되지만 계속해서 중국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특히 수출을 많이 하게 되고 세계의 공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결과 2001년에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2008년에는
베이징에서 드디어 올림픽을 개최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중국의 그 성공 스토리고, 이 성공 스토리 이면에 가려졌던 여러 가지 중국의 문제가 조금씩 이제 분출되기 시작을 했고,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 그 시점에 뉴욕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게 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면서 세계 자본주의를 중국이 구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중국의 부상이 현실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2013년에 새로운 중국의 지도부가 등장하는데 이게 시진핑입니다. 시진핑은 그동안에 많은 중국 경제에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이냐, 그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시점에서 지금 한 4년이 흘렀는데요. 시진핑의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과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트럼프 시대가 등장하면서 미중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고, 또 세계에서 선진국이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 중에 바로 하나가 바로 중국 금융 시스템의 개혁. 그리고 중국 금융 시스템의 개혁의 이면에는 중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국유 기업들을 어떻게 선진화시키고 현대화시킬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